한국 시읽기 178번은 이룬 시인의 히치하이킹을 읽겠습니다. 근데 이 시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시인이 왜 이렇게 쓰고 있느냐는 이론이 굉장히 중요한 시인 같아서 이 시인 젊은 시인 같아요. 그래서 그 이 시인의 그 시세계 바탕에 있는 그 얘기가 더 중요해서 그 참고 자료로 되어 있는 이론의 실론을 먼저 읽는 것이 이 시인을 앞으로 우리가 읽어가면서 계속 발표를 할 텐데 따라가는 동안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시를 먼저 읽겠습니다. 뭔지도 잘 모르겠죠? 응? 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읽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하여튼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건 이제 읽으면 다 나와요, 밑에서. 그래서 정말로 괴롭다. 고통스러운 도시 뒷골목은 낯설기만 하구나. 그곳에 넘쳐나는 소음으로 만들어진 거짓 고요를 공허한 거푸집에서 나온 주물들이 마구 활보하며 걷는다. 이렇게 두이너미 비가에서 일부러 요걸 인용을 했는데, 그러니까 정말로 괴로운 거는 지금 이 시대에 나이가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공허한 거푸집에서 나온 주물들이 이거는 곤대 공업사회, 그지? 근대 공업사회에 나온 거고, 그 공업사회에서 만들어진 도시의 소음, 그다음에 그 도시, 그 뒷골목 이런 것들은 내가 그래서 그 송으로 만들어진 게 거짓 고열하고 그 아무 소리도 진짜 소리는 안 들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 고통스러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근대 문명, 그것도 산업 문명, 공업 사회, 그거에 대한 불만, 분노, 그거를 표시하는 거로 정말로 괴롭다를 말하고 있는 거고, 그게 이룬 시인이 가지고 있는 지금 현 사회가 그런 산업사회, 공업사회고, 그런 사회를 자기가 살아가 있는 게 굉장히 정말 괴롭기 때문에 그 괴로운 걸 넘어가는 방법으로 시론을 쓰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 양자 역학, 퀀텀 시어리, 양자 이론, 그걸로 그러니까 근대 그 양자 이론이라는 게 근대 뉴턴 물리학의 이건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대 뉴턴 물리학을 대신하는 게 현대 양자 양자 역학이죠. 그래서 그 근대 뉴턴 물리학이 바로 공업 산업사회, 어, 근대 산업사회, 산업자본주의, 자본주의를 만들었는데 그거를 이제 그 현대의 양자역학이 이거를 대신하고 포괄하고 있으니까 넘어가고 있으니까 요거가 싫다는 거죠. 괴롭다고 그랬으니까 싫은데 그거를 이제 반대하는 다른 이론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소변적 의제라고 쓴 것 같아요. 생각을 해서 내가 이런 식으로 이론을 하나 만들어내겠다라고 사상적으로 제시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사회 속에서 정말로 괴롭기 때문에 새로운 이론을 찾아서 내가 그 이론에 따라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야 되는데 열어가는 방식 중에 하나가 양자역학을 대신하고 요거는 이제 그, 저거예요. 그 락강의 그 주체인데 그게 이제 분리된 주체, 그죠? 그런 걸 말하니까 기존에 있던 주체 의식이 요거는 주체인데 그 주체 S가 서브젝트죠, 주체. 근데 여기 가운데 줄이 걸려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그 뭐라 그럴까 하나로 존재할 수 없는 주체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근대 물력의 산업 자본주의하고 근대의 주체, 그지? 의 분열, 상, 응? 현대적 분열성. 현대적으로 썼는데 그거는 근대가 아닌 의미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근대의 주체가 subject, s, 그게 이제 분열된 거, 이 두 개를 가지고 이제 아마 여기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먼저 이론을 가지고 자기는 시를 쓰겠다라고는 거고 시 자체는 쉬운데 그 쉬운 시를 그냥 읽으면 오해하기 쉬워요. 그래서 이런 이론을 먼저 읽고 이론 시는 이론을 먼저 읽고 읽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내가 그 참고 자료 시론을 먼저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론 시인이 창작은 이런 식으로 짧게 했지만 이런 식으로 짧게 했지만 이런 이론을 가지고
작업하는 사람들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운동, 그런 뭐랄까 추진력 그런 면에서 더 중요한 시인이 아닐까. 우선은 작품들은 나중에 계속 좋게 나오겠지만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읽으려고 합니다. 예, 실존의 위기를 아우르며 아우르는 건데 탄생한 요거 서브젝트 그 분리된 주체는 서로 다른 둘로 나뉜 또는 서로 다른 둘을 아우르는 그 두 개가 있다는 거죠. 양자적 주체를 의미한다. 양자적이란 단어는 여기 밑에 썼는데 여기 이렇게 써 있는 게 락강의 수학소 S 빗금 처진 주체 그죠? 줄쳐진 바는 줄쳐진 거거든요. 바가 그 창살 같은 거죠. 서브젝트 주체 그죠? 그 빗금 처진 주체 락강 아까 얘기했듯이 그거를 인용한 거고 근데 그거하고 중요한 거는 요 락강의 주체하고 양자적 주체는 물리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두 개가 서로 연결돼 있다. 세상도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도 바뀌고 물질적 세상도 바뀌고 그다음에 요건 뭐예요? 요거는 주관적 내면도 바뀌었다. 이렇게 두 개가 어우러지면서 바뀌고 있다. 그런 거를 안에 깔고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낙강의 수학서 어, 서브젝트인데 바드 서브젝트 비검쳐진 주체를 차용한 거고 그대로 인용한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실존의 위기죠. 무슨 실존의 위기예요? 근대적 주체, 근대적 주체의 응? 근대적 주체는 정체성을 딱 갖고 있는 주체인데 하나가 아니고 뭐그 주체가 막 하나가 아니고 그게 잘라져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위기죠 당연히 그래서 당연히 위기고 그걸 가지고 그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그게 바로 이 이룬 시인은 빛은 입자도 아니고 파동도 아니다 빛은 입자이기도 파동이기도 하다라는 이중적 특실을 가진 양자론 양자론이 그러니까 입체이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하니까 그럼 도대체 뭐야? 라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주체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그래서 앞에 거는 심리학인데 응? 어, 주체에 관한 현대적 심리학, 분열의 심리학과 뭐예요? 빛과 파동이 파동과 입자가 공존하는 빛을 말하는 양자역학. 양자역학은 같은 지평에 있다. 같은 지평에 있다. 같은 이론의 지평에 있다. 그런 의미가 중간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락강 얘기하다 말고 갑자기 양자역학을 얘기를 해요. 양자역학은 지금 이 이론 시인이 설명하듯이 아주 간단하게 빛이 입자이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파동은 뭐냐 물결 같은 거 있죠? 입자는 이렇게 원자 한 덩어리 뭐 우리가 원자에는 동그랗게 한 덩어리라고 생각해서 구슬 같은 거예요. 그지? 이거는 물결 같은 거고. 그러니까 빛이 물결 같기도 하지만 또 모두 된다? 구슬같이. 응? 구슬같이 결정체. 구슬 같은 결정체. 응. 이게 지금 이 현대 물리학이 완전히 헷갈려 하는 거예요. 왜 빛이 물결처럼 보이다가 구슬처럼 보여? 구슬 같은 결정체처럼 보여? 이게 이제 그런데 그게 이제 뭐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말하냐면 분열된 주체라는 모습하고, 그지? 그거랑 비슷하지 않냐 이거야. 빛이 하나가 아니고, 그게 두 개가 공존하는 빛인데, 그럼 그게 두 개 같은 말 아니냐? 같이 여러 연결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의 정의로 존재할 수, 그 왜냐하면 하나의 정의로 존재를 구명할 수 없는 것. 즉, 딱 어떤 존재 하나로, 너는 이거야 하고 딱 말하는 걸로 존재를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두 개가 닮았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그 빗금쳐진 주체, 분열된 주체라는 거하고 또 그거가 나눠졌으니까 그거를 이름을 자기는 양자적 주체라고 붙이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균열이 나쁜 게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여는 거야. 어떤 새로운 세계를 열어? 요거는 근대적 주체와 근대적 과학 개념, 응? 빛이 입자라고 그랬던 거죠. 원자가 입자라고 생각하는 게 근대적인 거죠. 그런 근대적 과학 개념의 균열은 뭘 만들어요? 응? 새로운 시대. 뭐예요? 빗금쳐진, 빗금쳐진
진 주체, 분열된 주체와 양자, 어, 거기 이란, 밝은데 그들을 위한 새로운 색을 연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왜 이룬 시인의 시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설명하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하나의 뭐라 그럴까 시안이죠. 이 세상을 이렇게 읽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설명을 하는데 굉장히 좋은 시적 상상력인 것 같아요. 어떻게든 읽어야 되니까 세상을. 그래서 이 주체, 분열된 주체는 블랙홀로부터 웜홀을 가로지른다. 블랙홀, 웜홀은 이것도 이제 이런 거 다 설명하면 한없는데 지나갈게요. 우주 속에서 이렇게 어? 길도 없는데 확 지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중력에 의한 그런 개념이 아니라 뭐 우리가 시간 여행하듯이 영화 보면 요새 많이 나오죠. 뭐 까만 걸로 쑥 지나가면 뭐 다른 우주가 있고 그게 웜홀이에요. 그 분열된 주체는 인류세라는 빠른 속도로 질주하는 우주에서 내리고 싶은 충동을 유발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거, 요거는 근대적인 주체예요. 근대적인 세상, 근대 세계, 예? 근대 세상, 근대 세계, 근대 어, 적인 세상, 어, 그죠? 같은 거야, 두 개. 요게 인류세라는 빠른 속도로 질주하는 우주가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류세라는 말하는 게 주로 왜 말하냐면 인류가 뭘 했다? 인류세란 말이 나오는 이유 자체가 인류가 너무 중심으로 사는 바람에 자연을 파괴시켜서 지금 기후위기가 왔다. 그거 할 때 인류세를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안 좋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분열된 주체는 거기서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이 있다는 거지. 기존에 있던 세상은 네, 그 뛰어내리는 충동을 유발하니까 그거 말고 다른 걸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출발해서 어떻게 됐어요? 유발해서 내가 이 이룰 시인이 새로운 우주를 상상한다는 거야. 시적으로, 시적으로. 그 소리예요. 뛰어내리고 싶어서 어디 가는 게 아니라 아직 그냥 같이 있죠. 우주 속에. 그렇지만 내가 거기서 그거 뛰어내리고 그걸로 안 살고 다른 식으로 살고 싶어. 라고 우주적으로 상상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상상하는 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거죠. 그래서 이 본연의 주체의 의도는 안개상자 속의 주사위 게임에서 결정된다. 그러니까 안개상자라는 거는 나중에 나올 텐데 빛과 이 빛이 파동인지 입자인지 모르겠는 그러니까 그 주사위 게임하고 마찬가지죠. 오른쪽에 나올지 동전 던지기랑 비슷한 거죠. 그렇게 이제 그 의도를 알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나를 몰라 뭐 그런 거죠. 요새 응? 내가 나를 몰라 우리 시대가 살면대 의 분열된 주체의 의도는 그거는 이제 그 안개 상자 속의 주사위 게임 그 빛이 파동일지 아니면 입자일지 헷갈리는 그런 혼란스러운 속하고 똑같이 확률로 결정되는 게 확률 그 주사위 게임이라는 거는 확률에 의해서 등식이 아니라 등식 있죠 수학적 등식이 아니라 수학적 확률에 의해서 이 A 플러스 뭐 우리가 뭐 저 방정식 공부했었죠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방정식은 다 이퀄 있잖아요 그 등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아니라 확률밖에 안 된다는 거죠. 몇 퍼센트. 그래서 요새 비가 몇 퍼센트냐 그러고 내일 비가 내린다고 기상청에서 안 말해요. 몇 퍼센트 내린다 그러죠. 80%. 그럼 틀림없이 오는 건데 옛날 같으면 내일 비가 옵니다. 그럴 텐데 요새 그렇게 안 신이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는 걸 믿지 않는 것은 오래된 신념이죠. 이게 누가 말했냐면 신이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아인슈타인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주장했던 것처럼 어떻게 신이 이렇게 확률로 일을 하냐, 주장하듯이 했듯이 신이 어떻게 이렇게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죠? 라고 말하면 그게 무슨 신이냐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신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럴 것 같지만 요새 신도 확률의 이쪽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건 벌써 오래된 신념이다. 그러니까 오래된 신념이 아니라 이미 아인슈타인의 주장은 낡아버렸다. 그지?
그 믿지 않는 것은 오래된 신념이자 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아인슈타인의 주장은 오래전에 낡아버린 신념이 됐다. 그 소리예요. 어? 아주 오래된 건 아니죠. 아인슈타인은 얼마나 최근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 수사학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이제 신이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 신은 딱 결정하고 알아 뭔지 이런 세상은 좀 곤란하다. 하나의 시퀀스에 무한한 퀀텀이 담겨 있다는 원수를 믿는다. 그러니까 하나의 길인데 하나의 시퀀스는 쭉 이어지는 것이 거기에 이제 변하는 그 능력이 뭐가 될지 잘 모른다 이거지. 그런 말을 믿는다는 거죠. 말이 참 어렵게 꼬여 있죠. 왜 그렇게 꼬여 있을까요? 이 생각이 지금 두 개가 꼬여 있으니까 그래. 그래서 이 분리된 주체는 분열된 주체는 우리의 현재 방식에 오리엔탈리즘을 약간 혼용하여 수정이 필요한 시대란을 제안한다. 뭔가 수정이 필요한데 오리엔탈리즘이라는 거는 동양 사상이죠. 동양 사상인데 이거 안 좋은 말이에요. 왜 안 좋은 말이냐면 서양 사람들이 동양을 신비로운 세상으로 바라보는 서양인들이 이때 오리엔탈은 중동이에요. 인들이 서양 문화가 오리엔트, 음, 중동 문화를 엑소틱, 이국적, 이국적으로 어? 보면서 봄으로써 어? 뭐라고요? 열등한 것으로 본질적으로 말하고 본질적이라고 열등한 것이 본질적인가? 본질적으로 일하고 생각하는 오리엔탈리즘이 그게 오리엔탈리즘이거든요. 근데 그게 뭐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받아들이긴 하되 현실이니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현실이니까 그렇지만 거기서 어떻게 벗어나냐라는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음, S 역시 신으로부터 벗어나 오래 머물 수 없고 이때 신은 가시죠. 그러니까 신 외에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을 잘 모르겠다라는 게 이룬 시인의 말이고 그다음에 신을 벗을 때는 맨발로 맨홀에 설 수밖에 없음을 각오해야 된다. 그렇지만 이 근대적인 신, 그지? 근대적인 신앙 체계, 그지? 응? 신의 개념을 그치면 벗어나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럼 이제 믿을 놈 하나도 없게 되는 거죠. 그죠? 믿을 신 하나도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을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 맨홀에 빠진 신의 영역에서 오래 머물 수 없다. 그러니까 체제는 아닌 거죠. 왜냐하면 맨홀에 빠져버렸으니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 의식과 신념을 배제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존의 의식과 신념은 이제 안 통한다는 거예요. 여기 때 이 말은 이제 앞에 기존이에요. 근대적인 의식과 신념은 이제 안 되는 거고, 근대적인 그 신앙도 안 되는 거죠. 뭐든지 다 무너져 버린 세상이죠. 믿음은 마술적이다. 마술은 믿음에서 미혹된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은 근대의 미술은 이제 뭐가 돼버렸어? 마술이 됐다는 거. 응? 그래서 관찰자 혹은 참여자 둘 중 어느 위에도 속하지 말기로 하자. 무슨 소리냐면 세상을 하나가 확실하게 있고 세상이 있고 세상은 따로 있고 나라는 주체는 따로 있어서 즉 객관과 주관이 분리되어 있는 근대 세상은 더 이상 더는 근대 세상이라는 개념이 더는 유의미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저 바깥에 있고 나는 그 세상을 보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싶죠. 우리도 그렇죠. 근데 사실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이 두 개가 막 섞여 있죠. 그래서 관찰자하고 참여자하고 둘이 떨어져 있고 그냥 그 중에 하나에 관찰자나 참여자 한쪽에 있으면 되지라고 말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깨닫는 것보다 더 어리석다. 우리는 관찰자야 또는 우리는 참여자야 라고 말하는 거 그 수준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넘어서
그러니까 그런 근대적인 그런 이분법적 사고방식은 안 된다. 형식과 공식에서 그리고 환상에서 자발적 소외로서 더 자유로워진다. 이 자발적 소외라는 거는 근대 사회에서 그 기존의 사회, 기존의 근대 사회로부터 자발적으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발적으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한데 그 자발적으로 벗어나려는 힘이 보통은 없어요. 보통은 없고 모해에서 있어요. 모해에서. 근데 서 자발적 소외로서 모해에서 변화나요. 시적 상상, 시적 상상력의 힘에 의존해서, 힘에 따라 의존해서. 그래서 이 시적 상상의 힘에 의존하기 위해서 뭐를 해요? 지금처럼, 지금 하고 있는 작업처럼 어렵지만 하는 작업처럼 실온, 이론을 어, 창출하면서 만들어내면서 의존하여 소외되면 자발적으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누가 쫓아낸 게 아니죠. 스스로 자발적 소외를 해야 돼요. 자발적 소외를 함으로써 왜 그러냐? 자유로워진다는 거죠. 억압되지 않는 거죠. 외치는 자유란 그거는 기존의 근대 사회가 어, 태동할 때 했던 프랑스 혁명이나 4.19 혁명에서 했던 다소 폭력적인 외치는 자유가 이제는 뭐예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야. 소리 질러봐 소용없다는 거야. 그래서 소리 질러봐 소용없으니까 뭐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런 자유, 그런 근대적 자유 자체가 근대적인 자유, 우리가 생각했던 근대적인 자유, 기존에 믿고 있던 자유, 그런 자유의식이, 있는 자유의식이 그게 구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기존의 방식, 기존의 산문적인 사고 체계로 어? 혁명적 번역을 통한 자유를 추구하지만 그건 어, 잘 되지 이분법적 근대 사고에 갇혀 있어서 진정한 자유는 진짜 자유는 불가능하며 어? 불가능하므로 어? 근대의 어, 폭력적 혁명 방식이 아닌 그러니까 즉 외파가 아닌 폭파 외부에서 내파 또 포월의 조용한 혁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바로 이런 실론이 이런 혁명의 방식이다. 라고 주장하는 지금 이 이룬 시인이 나도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동의하기 때문에 지금 이 설명하는 거고 이룬 시인 하나만을 위해서 지금 이거를 읽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응? 이런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을 테니까 그래서 읽는 거죠. 이룬 시인 혼자만을 위해서 이거를 읽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분리된 주체죠. 이거 분열된 주체. S가 딱 갇혀 있으니까 창살에 갇혀 있고 깔려 있고 그렇잖아요. 분열된 주체예요. 분열된 주체라도 대상과 서로 연결돼 있다. 세상과. 그치? 어쨌든 사람은 바깥 세상하고 연결돼 있잖아. 그리고 분열된 주체가 자기 외부의 대상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바깥 세상하고 즉 바깥 세상, 현실과 서로 연결돼 있어요. 어? 이것도 그 개인의 주체니까 당연히 바깥 세상 현실과 연결돼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이 자체가 자기 외부의 대상이다. 무슨 얘기냐면 이거 자체가 즉 음, 외부의 객관적 대상처럼 관찰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나가 따로 있고 나라는 주관이 따로 있고
저쪽에 외부에 객관이 따로 있었는데 이번엔 그렇지 않다는 거. 나도 내가 관찰하고 연구해야 되는 거지. 관찰과 연구의 대상. 응? 나라는 너. 그치? 그 나라는 너. 이제 말이 되죠? 지금 근대 시대가 아닌 탈근대 시대에는, 응? 나를 그냥 나라고 볼 수가 없어요. 나라는 나가 아니에요. 나는 뭘로 봐야 돼요? 너로 봐야 되는 거죠. 너로 보고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그치? 그라고도 볼 수 있어요. 나가. 난데 분명히 그라고 봐야 되니까. 왜? 수없이 들끓는 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 속에 수없이 들끓는 나가 있는 거예요. 즉, 뭐야? 그래서 우리는 그 자신 외부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 우리는 분명히 난데, 내가 나이면서 나의 외부에도 있는 거. 관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자신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뭐만 가능해? 거울로만 가능하다. 보는데 거울로만 가능하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객관적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대상 연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알래도 이게 문제예요.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고 하더라도 이 간단한 법이 밝은대 시대 현재는 아주 어려운 일이 되어 버렸다는 말. 그래서 학생들이 요새 어려운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질지, 어떤 일을 할지, 뭘 좋아하는지, 어?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무슨 질문이든 내가 나에게도 제대로 대답하기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니까 안 물어보면 돼요. 안 물어보면 되는데 이 질문을 안 물어보고 그런데 이런 질문을 물어보지 않고 죽을 때까지 할 수는 절대로 없는 상황이라. 무조건 대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심각한 상황이 된 거죠. 혹시 이게 무슨 직업이든지 누가 하든지 다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 본다고 뭐 시험 공부 5년씩 한 다음에 딱 공무원 된 다음에 그만두고 나온단 말이죠. 황당하죠? 왜 그러는지. 그렇다고요. 왜? 자신이 누구인지 발견할 수 없는 거죠. 내가 누군지 모르겠는 거야. 무지가 절대지이다. 무지가 맞는 거야. 무지가 답이야. 아는 게 답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게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그동안 죽어라고 공부했는데 그 공부한 걸 다 벗어나야 난 제대로 시작할 수 있으니까. 이걸 날 뭐라 그러냐면 러닝을 해체하는 언러닝이 진짜 공부의 시작이다. 왜냐면 리러닝 다시 배워야 되니까 을 해야만 합니다. 이게 이제 지금 사람들이 다 당황스러워 하는 거예요. 다들 모두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르고 쩔쩔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뭐가 시작이에요? 무지가 시작이에요, 무지가. 무지. 몰라가 시작이에요. 그 절대지가 뭐냐면 절대적인 시작이란 말이죠. 절대적으로 이 지점에서 시작해야 하는. 절대지가 그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무지. 나는 몰라. 배운 거 한 개도 없어. 잘못 배웠어. 라고 말하는 게 제일 중요한 지식이 됐단 말이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자신. 한 번도 본 적이 없단 말이죠. 아는 줄 알았더니 하나도 모르는 거야. 누구인지 알고 발견할 수 있다. 이건 뭐야? 오해이고 오만이라. 우리는 타인을 통해. 그걸 어떻게 하냐? 이걸 오해고 오만이 가만히 있을 수, 이게 오해고 오만은 삶은 좋지만 어떻게 돼요? 우리를 깨는 사람이 있다. 누가? 타인을 통해.
반영을 통해 알아차리는 거야. 내가 그 나는 아니네. 라고 깨닫는 거죠. 누구나 다 깨져요. 그러니까 모를 수가, 피할 수가 없단 말이죠. 우리가 자신의 안구를 응시할 수 없는 것은 안구, 내 눈동자를 내가 응시할 수 없잖아요. 뭐예요? 우리가 자신을 알고 있다는 진실이 다른 곳에 있으면, 모르는 거. 내가 날 모르잖아. 내 안구를 내가 못 보니까. 그러니까 조각난, 분열된 자, 조각난 자로 선지하는 것이 당연하다. 락강의 생각이 맞았다 이거지. 그러니까 분열된 음, 주체라는 락강이 옳다. 이거 진리다 이거야. 그래서 자기 지금 이론을 두 개를 연결하고 있죠. 위에서 보면 하나가 뭐였냐면 분열된 주체 S바 여기 이렇게 요걸 S바라고 그러죠. 영어로 읽으면 요거 S바 요걸 읽었죠. 그다음 뭘 읽어야 돼 이제 요거 양자. 그래서 양자적 요걸 읽고 그다음 뭘 읽어요? 그 합쳐서 주체를 만들면 되겠죠. 지금 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거 읽었어요. 요 S바 주체. 응? 거기까지 읽은 이제 뒤에는 이제 그래서 이제 결론을 꼭을 내리는 거. 거기 봐 여기까지죠? 이게 결론이에요 지금까지. 그래서 만약 우리가 우리 외부에서 자신을 발견한다면 우리 외부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 못해요. 발견할 수가 있다면 좋겠지만, 응? 발견한다면 언제? 응. 근데 근데의 그 주체적 자아의 역사의 대천. 응? 우리가 이렇게 해왔어요. 아, 우리 외부에서 자아를 발견하니까 이게 아니죠. 외부의 그녀의 자아의 역사를 어? 전면 부정하는 사태에서처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응? 내 나라는 주체가 내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바깥에 있는 거야. 그럼 이게 뭐야? 두 개가 분열되어 있죠. 그럼 뭐가 돼요? 자기 독일성이 성립하지 않는 거죠. 내가 누군지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새 그런 제목들 많죠.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 응? 그런 얘기 많죠. 애들도 그런 얘기 하죠. 우리를 표시하는 시니피형은 대리 표시형이고, 시니피형은 시니피에라는 단어하고 두 개가 연결돼서 시니피에의 반대말인데, 시니피에는 기의, 어, 기호로 표현하는 기의, 한자말인데, 기호로 표현된 뜻, 기호란 말이 없네. 기호, 요거야, 기호. 기호의 의미. 한자 써서 미안해요. 그죠? 할 수 없어요. 요게 시니피앙이고, 요게 시니피앙은 기호의 표현. 요거 대비되는 거죠. 얘는 수시루의 음, 시니피앙, 우리를 표상하는 시니피앙이니까 우리를 표현하는 어떤 언어적 표현법이죠. 언어적 표현. 나는 뭐야 라고 언어적으로 표현된 게 있는데 기호의 표현은 대리 표상이다 이거야. 진짜 표상이 아니라 대신하는 표상이라는 거죠. 음? 우리 실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나를 표시하는데 예를 들면 내가 교수야. 교수가 나예요? 아니죠. 이거 좀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돼요. 예를 들면 내가 나의 직장, 나의 역할, 롤, 응? 어. 예를 들면 의사, 교수, 선생님 등 고정된 역할이 이 우리를 표상하는 신입피양이라고 볼 수 있죠. 조금 다른 건데 이 설명을 너무 말을 어렵게 했기 때문에 내가 풀어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불친절한 이 실론이에요. 어쨌든 근데 굉장히 중요한 실론이에요. 다들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비슷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고정된 역할이 있었는데 이 더 이상 더는 나 자신, 진짜 나 자신을 실체지, 이렇게. 실체라고 그러죠. 실체를. 응?
실제가 아니 상황이에요. 그건데 의사, 선생님 등은 그죠? 기능, 펑션 이게 되었다는. 옛날에는요, 이 여기다 이렇게 쓰면 돼요. 아버지, 아버지. 옛날에는 아버지가요 고정된 역할이었잖아. 그치?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저 기능이에요. 그 요새 아버지들이 황당해진 거예요. 옛날에는 집안에 가면 아버지의 고정된 역할이 딱 있었어요. 그지? 그거 딱 고정된 그 역할을 하면 됐는데 지금은 뭐냐면 그저 기능일 뿐이에요. 아버지도 애하고 놀아줘야 돼. 친구가 돼야 되는 거야. 잠깐 아버지 역할을 하다가 또 그 아버지 역할이 끝나면 뭘 해야 돼요? 친구로서 기능해야 되는 거야. 여러 가지 기능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등은 그죠? 어, 여러 가지 음? 기능들 중에 하나일 뿐이다. 얼마나 혼란스러워진지 알겠죠? 그죠? 온전히 자신이 되기 위해서 이런 회복 불가능한 상실을 그 회복 불가능한 상실이 돼버린 거예요. 특히 요새 남성들이 분노하는 이유가 있어요. 요번엔 요새는 또 의사들이 요새 막 대마하고 그러죠? 왜 그러겠어요? 우리나라 의사 선생님이었단 말이죠. 의사 선생님. 어디 가나 의사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지금 세상이 바뀌는 거 보니까 의사 선생님은 더 이상 아니겠죠? 그러니까 의사들이 선생님 자가 떨어지니까 얼마나 아프겠냐고. 옛날에는 그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죽으라면 죽어야지. 예? 그랬단 말이죠. 응? 근데 지금은 이 요새 이 의사 증원하는 거 이런 게 그 의사 증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회복 불가능한 그 역할로서의 회복 불가능한 상실이 되는데 그걸 뭐라고 볼 수 있냐? 온전한 자신이 되는 길이 아닌가. 그게 역사적 흐름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요. 의사들이 아무리 지금 하더라도 난 뭐 어떤 편도 아닌데 어쩔 수 없이 그게 되지 않을까.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가는 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남지 않고 어떤 것이 돼. 그러니까 뭔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의미 있는 삶이. 이 어떤 것이 되는 길? 무슨 소리?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길. 그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지?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뭐 아무렇게 살아? 그럴 수는 없잖아. 그지? 뭔가 좀 의미 있게 살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러면 기존에 있던 이 고정된 역할, 그거를 벗어나야 되는 거야. 어? 요새는 다 그렇단 말이죠. 그죠? 선생님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의사 선생님도 그렇고, 다 이제 옛날에 있던, 응? 그 고정된 역할의 길을 더 이상 못 갖게 되는, 이 자신이 아닌 자신이 되는 길, 공백이 그 근원인, 에스바. 이게 주체가 분열된 주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죠? 자신이 아닌 자신이 되는 길. 옛날에 내가 되는 길이 하나였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나야! 라고 말하는 길이 하나가 아니게 되니까, 그걸 이제 한마디로 표현해서 자신이 아닌 자신이 되는 길, 이렇게 말했어. 이게 이제 그 에스바로서의 주체, 이렇게 생긴 분열된 주체를 심리학적으로, 그러면 이제 양자적으로 봐야 될 거죠. 그래서 양자 이론이 나와요. 파동함수라고 써 있는데, 이게 파동함수예요, 이 표시가. 양자 우주론에서 그 존재론적 함축은 존재하는 모든 것이 어긋나는 한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고 한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그 존재하는 모든 것이 어긋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기존에는 존재하는 모든 것이 있으면 그게 존재 자체로 있었단 말이죠. 그죠? 물질 그러면 예를 들면 그럼 공이 그대로 있었단 말이죠. 어? 근데 빛이 입자로 있었다면 그냥 있으면 좋은데 그게 빵 하고 터져서 요거는 제일 간단한 설명을 하나만 하면 아인슈타인의 응? 아인슈타인의 E 이꼴 MC 제곱 표시 이렇게밖에 안 되는. 무슨 소리냐면 이거는 뭐냐면 에너지 에너지가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게 원자폭탄 원리죠? 에너지가 매터, 물질, 곱하기 빛의 속도. 또 제곱이니까 곱하기 어, 곱하기 꽂혔다. 곱하기 못한다. 음, 곱하기 빛의 속도. 요런 공식이거든요. 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요거 무슨 소리냐면, 요거는 에너지예요, 에너지. 에너지. 요건 물질이에요, 물질. 물질. 그러니까 물질이 빛의 속도, 빛의 속도니까 두 개 합치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숫자죠. 어마어마한 숫자로 곱하게 되는 거지. 늘어난다. 그 뜻이에요. 요 말은 뒤에 거는 빛의 속도, 빛의 속도는. 그지? 그러니까 뭐, 요건 뭘 뜻하냐면 물질을 에너지로 물질을 어떻게 해든 에너지로 바꾸면 어떻게 된다? 어마어마, 어마어마한 힘이 나온다. 커진다.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이 말을 같이 쓰면 이게 원자폭탄의 원리라니까 어떻게 돼서 원자폭탄의 원리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왜 원자폭탄의 원리냐면 물질이 있어요, 여기. 방사성 물질. 그지? 방사성 물질을 갖다가 어떻게든 뭐예요? 어떻게든 두들겨서 어떻게든 폭력을 두들겨서 때려서 터뜨리면 그래서 뭘로 바꿔요? 에너지로 바꾸면 에너지가 뭐예요? 폭탄. 그럼 뭐가 돼? 어마어마한 것이. 그게 원자폭탄이 된 거예요, 이게 아인슈타인의 원리예요. 이게 양자역학의 기본 원리예요. 양자역학 생각할 때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물질은 그냥 가만히 있고 싶지 않아. 세상의 물질은. 그지? 세상에 존재하는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은 뭐예요? 다 물질이지. 물질 세계지. 물질이다. 사람도 물질. 그지? 그 돌처럼, 물처럼 다 물질이에요. 그런데 이 물질이 뭐로 바뀐다? 불, 확 타고, 불에서 확 타서 나무를 태우면 불이라는 에너지가 나오고, 어? 그 나무는 없어지고 뭐가 남아요? 물질은 확 줄어 재만 남듯이. 그냥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밥 먹을 때 음식을 먹으면 어디 가요, 음식이? 우리가 몸에서 불, 에너지로 쓰고, 뭐로 남아요? 똥으로. 조금만 똥으로 남듯이. 다 쓰면 좋을 텐데 다 못 쓰는 거죠. 그 효율이 적어서 그래요. 다 쓸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이 원리가 쭉 있었어요. 뭐 신기한 거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 존재하는 모든 것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거야? 양자역학에서 아인슈타인의 원리처럼 이게 어떻게 돼요? 없어지는 거야. 폭발해서 없어지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우주의 원리란 말이죠. 여기서 볼 수 있듯이 불타면 나무가 있다가 어떻게 돼요? 쟤만 남죠? 다 어디로 가버렸어? 뭘로 가버렸어요? 흐리는 에너지로 가버리잖아요. 우리도 밥 먹고 나면 어떻게 돼요? 몸에 이제 에너지를 쓰잖아. 그치? 뭐 먹어야 됐는데 사람 소처럼 먹잖아요. 엄청나게 먹는다니까? 근데 몸이 이제, 이거 어디로 갔어? 없어졌잖아. 그래서 어떤 분은 뭐 며칠에 한 번씩 밖에 똥을 못 눈다며, 너 지저분한 얘기해서 미안해요. 그치? 그러니까 에인슈타인이 뭐 대단한 거 발견한 것도 아닌 것 같아. 그치? 이게 인류의 원리인 것 같아요. 이 우주의 원리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존재하는 것이 영원히 존재한다. 이거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지? 존재하는 것이 영원히 존재한다. 한다고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는 뭐와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주체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렇죠? 내가 그냥 나로 계속 있다? 아니죠. 그지? 우리 어떻게 돼, 나중에? 다 죽어버리잖아. 사라져버리잖아요. 에너지를 받고 사라져버린다. 그러니까 우주의 존재 자체가 존재라는 게 있어. 물질 세계의 존재죠. 어떤 근본적인 불안, 공포 혹은 잃어버린 균형을 증언한다는 거죠. 왜냐? 나중에 다 물질이 존재가 있다가 나중에 다 없어지니까. 물론 인간은 한 100년도 안 되는 시간에 있다가 사라져버리지만 돈은 훨씬 오래 있겠죠. 그지만 그것도 나중에 보면 없어지잖아. 그지? 그러니까 모래를 바뀌잖아, 모래. 그지? 다 없어지는 거죠, 물질은. 응? 어떤 것은 뭐야? 어떤 것. 어떤 건 something. 이건 뭐야? 어떤 것. 그건 뭐냐면 확실히 존재하는. 그지? something. 아, 이건 something이야. 여기 있어. 뭐야? 하고 딱 있단 말이지. 그지? 그건 확실히 존재하는 거란 말이지. 어떤 것. something. 그지? something. 어떤 것. 확실히 존재하는 것은 오직 대칭성이 깨짐으로써만 무에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것이 있는 게 아니라 대칭성이 깨지는 것이 아까 아인슈타인 얘기한 것처럼 응? 잘 버티고 있다가 두들겨서 깨뜨리면 무라는 진공에 나타나는 거예요. 에너지로 사라져 버리는 거지. 양자역학은 최선의 존재론적 부정행위를 허용한다. 존재론적 부정행위를 아시겠죠? 이제 존재는 존재론적 부정행위일 수밖에 없어요. 양자역학. 원자 어, 그 원자폭탄처럼요. 양자역학의 일반적인 해석에 자체 모순이 없는 것 같지만 실험으로 검증하기 어려운 가정을 내포한다. 살아있으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죽었지만 죽은 것이 아닌 안개 상자 속의 패러독스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거를 설명하는데 어렵잖아. 근데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빛은 입자. 입자는 존재하죠. 입자는 구슬 같은 거 존재하지. 이면서 파동. 파동은 에너지 같은 거죠. 이다. 어? 라는 사실을 는 것을 증명하는 실험 이에요. 지금 설명하는 게 안개성질 패러독스가. 그래서 그 얘기 좀 이따 또 나올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봐.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물질 속에 세계 속에 살잖아. 그러니까 분명히 있잖아. 근데 있는 게 없다 그래? 이게 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상식이 아니야. 그지? 상식은 이쪽이에요. 존재. 그지? 근데 이게 어떤 때는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게 양자하고 어려운 게 상식적으로 좀 말이 안 된다니까. 근데 말을 지금까지 들어보니까 어때? 들린 것 같지 또 않잖아, 이거 봐. 그치? 이게 지금 사람을 정신없게 만드는 거예요. 응? 우리가 주체도, 봐봐세요. 주체도 있잖아. 근데 왜 내가 없다고 그래? 그렇잖아요. 그치? 이것도 지금 요 S바도 되게 헷갈리는 거지만 양자 주체 똑같죠? 똑같이 둘데 기존에 있던 근대적인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던 당연히 알고 있던 게, 어, 해체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지적의 용어에서 파동 함수 안에 폭발한 상태와 폭발한 상태가 뭔지 아시겠죠? 폭발한 상태 에너지로 바뀐 상태. 그치? 어, 인이고 MC 자승에서 물질이 에너지로 바뀌는 상태. 폭발하지 않은 상태는 아직 에너지가 안 된 상태. 그 두 가지죠. 그게 하나의 파동 함수 안에, 하나의 그 공식 속에 다 들어갈 수 있느냐 이거지. 그 얘기가 이제 비시면서 입자인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기는 존재와 비존재. 그지? 이게 본재와 비존재가 왜 심각한 문제가 되냐면 삶과 죽음이죠. 존재는 살아있다는 거잖아. 비존재는 에너지가 되면 만 편이 에너지가 된다고 얘기하면 참 좋죠. 만 편이. 근데 솔직히 그거 만 편이 얘기가 곤란하죠. 왜요? 만 편이 얘기할 일이 아니죠. 만 편이 얘기할 일이 아니에요. 왜?
내가 에너지가 되면 뭐 하는 거야? 나는 죽은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 상반된 상태가 뭉개진 채 중첩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이게 지금 심각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주 철학적이지만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있다. 는 것은 어쩌면 죽어 있는 상태, 죽어 있다는 상태와 중첩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그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는 살아있다는 상태가 0이 되고, 0%가 되고, 되고, 되어버리는 것이고, 응?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살아있는 게 있다는 상태가 100%가 아니라 아마도 어, 건강 등의 상황에 따라 90% 또는 80%일지도 모릅니다. 그치? 이게 차라리 맞는 거죠. 그래서 건강이 뭐예요? 건강하다. 그 말이 되게 웃기는 말이에요. 병들었다. 이게 뭐냐면, 그래서 건강하다 또는 병들었다는 표현은 아주 모순적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건강과 병을 으로 이분법, 즉, 둘로 딱 나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치? 여러분 건강하세요? 진짜로 건강해요? 100%예요? 질문해 볼게요. 과연 당신은 100% 건강합니까? 인가? 라고 질문 받는다면, 응? 이런 이분법이 응? 자기 모순을, 자체 모순을 느낄 수 있다. 그치? 아마도 당신은 97% 건강할지는 모르지만 100% 건강하다고 자부할 수는, 왜냐면, 그런데 어째서 어떤 사람은 오늘 밤 갑자기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는 거지. 100% 건강한데 왜 죽어?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삶과 죽음의 상반된 상태가 뭉개진 채 중첩되어있을지도 모른다. 이게 진리일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이거는 뉴턴 물리학이 아닌 이 실험 물리학이죠. 실험을 이렇게 이분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아닌 양자역학, 양자역학에 의해 양자역학이 설명하는 것처럼. 응? 응? 이게 이제 그 조금 전에 죽었다 살았다가 이제 슈레딩거가 넣어 있는 이 슈레딩거 그림이 이 설명내는 나와 있는데 우리는 생략했습니다. 말로만 할게요. 찾아보세요. 이 슈레딩거 고양이의 역설이 뭐냐면 조금 전에 그 설명을 한 거예요. 슈레딩거가 이 과학자예요. 밀폐된 상자에 방사능 물질과 가격에서 망치, 청산가리 먹으면 죽죠. 바로 죽죠. 그래서 그 플라스틱 병을 넣어놔요. 그래서 고양이를 넣어놔. 이 실험하는 거야. 가상 실험. 진짜적인 게 아니에요. 진짜 실험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가상 실험을 해요. 이 양자역학은. 뉴턴 물력은 다 진짜, 뉴턴은 다 진짜, 실험 시대 하는 건 다 진짜 실험이죠. 그건 뉴턴, 근대 과학인데.
가격예수기가 이제 방사선에 반응을 해서 망치가 좀 깨면 어떻게 됐어요? 그럼 청산가리가 고양이가 죽겠죠? 질문은 뭐냐면 이거야. 시간이 좀 흘렀어. 고양이가 죽었을까 살았을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야. 이거를 계산하는 그래서 그거 고양이가 죽은 고양이가 살아있는 고양이가 상태가 어떠냐? 그럼 50대 50일 거라고 봐야 되죠? 이게 양자파동함수야. 우리가 비슷하잖아요. 아까 내가 설명했잖아. 우리가 살아있는 거 죽어 있는 거야. 그치? 우리도 50대 50? 아, 희망적으로 97대 죽은 상태 3%? 어쨌든 3%, 2%, 1%인지 0.2%, 0.1%인지 우리는 나는 100% 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응? 그래서 그걸 연결해서 파동함수의 표시를 영원함수라고 그러죠. 영어. 응? 우리 이 얘기 말이야. 그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거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나처럼 쉽게 안 하고 어렵게 해요. 영원 존재상 공식 파동함수는 영원 살아있음, 영원 죽어있음의 형태, 응? 혼합 양자 상태라는 거죠. 응? 응? 삶과 죽음의 공존과 초월이죠. 이거 너무나도 상식적인 얘기예요. 여러분은 100% 살아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알 수 있어요. 응? 슈레딩거의 고양이, 상자의 뚜껑을 열기 전에 죽은 고양이가, 죽은 고양이와 살아있는 고양이 중첩된 채로 존재하지만, 상자 뚜껑을 열면, 내일 아침에 툭 뜨면, 이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잠자기 직전에, 그 죽음의 공포가 항상 있잖아. 그 죽음의 공포가 잠자기 직전에, 또는, 혹은, 어, 잠을 자다가 얼핏 깨었을 때, 다시, 내일 아침, 산채로 일어날 것인지. 왜냐면, 잠은 뭐라 그래요? 잠을 작은 죽음이라고 하듯이, 응? 어, 모르는데, 그지? 예? 중첩돼 있단 말이에요. 즉, 잠자는 상태는 뭐예요? 잠자는 상태는, 그, 잠자는 상태는 삶과 죽음이 중첩되어 있는 거예요. 그지? 그렇죠. 맞죠? 근데, 일단, 아침이 됩니다. 살아있거나, 죽어있거나, 할 것이고. 그지? 아침에 깨면 사는 거지. 응? 작은 죽음에서 깨는 거지. 이 사실을, 이 양자적인 함수, 진리를 한다는 거. 응? 이른 아침 감사하면서 예, 아직 살아있으니까 아직 살아있으니까 그죠? 그지? 밤새 죽을 수도 있는 건데 안 죽었잖아. 작은 죽음에서 응? 잠의 신비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지? 우린 자면서 다 작은 죽음을 하죠. 그 진짜 잠을 작은 죽음이라고 그래요. 응? 그게 뚜껑을 열면 중첩이 붕괴되면서 중첩이 붕괴되는 게 무슨 소리냐면 중첩된 게 없어지면서 결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중첩이 붕괴되면서 즉 다시 말해서 파동 상태가 그지? 파동 상태가 어? 두 개가 중첩된 중첩의 파동 상태가 끝나면서 입자인지 파동인지 결정되게 되는 거죠. 이게요 실험에서 그랬어요. 그리고 실험에서 끝에 가서 보니까 입자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하다는 거지. 하나만 되는 거야. 둘 중에 하나, 둘인 게 아니라. 고양이는 살아있거나 죽어있거나 둘 중에 하나의 상태로 결정되는 거죠. 우리 인류세 우리도 상대성의 고양이처럼 삶과 죽음의 중첩 상태가 아닐까. 굉장히 정확한 지적이에요. 근데 좀 쉽게 썼으면 좋을 뻔했어요. 하지만 그게 쉽게 안 쓴 이유도 또 있어요. 왜 그렇게 안 썼을까? 이게 양자역학에서 비료됐다는 사실을 설명해야 되니까 이렇게 쓴 거죠. 그래서 그런 글들이 있었어요.
어, 우리 이름을 바꾸자. 어떻게 바꿔요? 이 두 개, 어? S바하고 주체 분열과 양자 그 파동 함수하고 두 개를 가지고 우리 주체의 이름을 바꾸자는 거죠. 우리 뭐로 바꾸자고? 분열 주체, 약항의 분열 주체, 양자역학을 파동 함수로 근대적인 이름을 한근대적인 이름으로 또는 작업을 직접 상상력으로 하자. 그 소리죠. 그죠?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고, 이게 실론이에요. 이게 지금 이 이론 시인의 실론이에요. 이게 중요한 실론이죠. 그러니까 시적 그 작업의 성취가 어떻든 간에 이 이론을 가지고 언젠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해낼 거라고 믿어요. 한 우화로 두 시인이 가까이서 만났다. 한 시인이 수심을 물었다. 다른 시인이 질문한 시인을 강물에 던졌다. 꿈꾸기는 없다. 실천이다. 왜요? 추상적으로 옆에서 쳐다보고 세상이 어떨까 하고 말로 어떻게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 실천이라고 쓴 거예요. 어? 말로 하면 잠깐 생각해보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악착같이 실천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거지. 그지? 꿈꾸는 세상은 이제 더 이상 아니다 이거죠. 세계의 발견은 자기 자신의 질문에 관해 스스로 창조하기에 자신을 반영한다. 물속에 빠진 시인은 그러니까 왜 물속에 시인이 빠져야 되냐면 시인이 제일 앞에 서서 해야 되니까 바로 자신이고 또 실험실의 고양이다. 세계의 일부에 반영되어 갈라지는 우주의 알, 코스믹 에그지 그게 이제 분열 주체죠. 그리고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 우주가 되니까 우리가 체험하는 우주가 바로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 우리의 우주가 되니까 이게 이제 탈근대 시대의 우주죠. 파동함수를 찾아야 되니까 파동함수에 맞춰서 우리가 이름을 바꾸자는 거예요. 응? 그래서 S가 이 부여된 주체가 외제하는 장소는 다 말이며 태초를 언명한 말씀. 요게 굉장히 재밌는 말이에요. 태초를 언명한 말씀. 그래놓고 뭐라고 썼어요? 시라고 썼죠. 포엠. 시적 상상용으로서만 읽을 수 있다는 거. 봅시다. 이제 시를 읽어봅시다. 드디어. 히치하이킹이에요. 히치하이킹. 히치하이킹은 자기 자동차가 없이 음, 어, 길거리에서 그지? 길거리에서 어, 무작위로 지나가는 자동차에 태워달라고 부탁하는 행위. 이게 히치하이킹이에요. 손 들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손 들고 하면은 그 타고 가는 자동차 주인이 차 주인이 태우고 싶으면 태우고 안 태우고 싶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냥 씩 지나가 버려요. 어? 그게 이제 그 히치하이킹이거든요. 어떤 그 저기 그 어떤 저 추기경님은 도덕승차 이렇게 번역을 하신 글 봤어요. 도덕승차. 도덕은 아니고 얻어타는 거죠. 얻어타기. 얻어타기. 한국말로 하면 얻어타기. 그지? 얻어타기. 거의 요새 같은 불가능하죠. 불안해서. 옛날에는 많았었어요. 잭 계루악의 언더로우드. 내가 번역한 건데, 길 위에서, 그래서, 거기에서 이잭 계루악이 여행하는 내용이거든요. 그게 바로 히치하이킹이 중심이 되고, 그때가 1960년대, 1960년대 반차적 운동, 이 분위기를 만든 사람이죠. 히치하이킹하고 좀 그 앞인데, 그때 이제 가장 유명했던 게 이 히치하이킹 중에 하나, 젊은이들이 히치하이킹하고 미국 전역을 돌아다녔어요. 히치하이킹이 유명해요. 끝을 시작에게 전하는 중이죠. 이것도 할 수 없이 길게 말해야 되는데, 끝을 시작에게 전하는 중이죠. 이거 굉장히 심각한 말이에요. 끝을 시작에게 전하는 중이 무슨 소리냐면, 끝을 시작에게, 이거를 한 구절에 이라고 썼죠? 이거 내려가 볼게요. 내 글인데, 이거는, 이 교수의 책 읽기 26번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비밀의 말씀, 오강남의 도마복음 풀이를 읽었어요. 그 중에서 이 끝이, 시간의 끝이라는 얘기하고 시작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도마복음이라는 거는 경전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약하고 다르죠. 이건 좀 숨겨졌던 경전이에요. 그 18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제자들이 그래요. 예수께 물어봐요. 말해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끝이 어떻게 임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끝이 어떻게 되냐 물어봤잖아요. 종말론이 많죠. 예수가 뭐라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시작을 찾았기에 이제 끝을 찾는 것입니까? 보십시오. 끝은 시작이 있는 곳에 있습니다. 시작에 서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는 끝을 알고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입니다. 아주 수수께끼 같은 말을 했죠. 바로 이 생각을 이론 시인이 첫 두 줄에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거기서 설명한 걸 그대로 인용하면 세계의 모든 신층 종교 전통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시작과 끝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어요. 시작 끝은 두 개가 아니라고. 왜 그러냐면 역사적으로 그리스도교 종파들 중 상당수는 여기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세상의 종말에 최대의 관심을 가졌는데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심한 경우에는 정확하게 몇 년 며칠에 세상의 끝이 올 것이라고 예언하거나 주장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에 대한 오해 때문이에요. 성경의 시간은 달력으로 따지는 크로노스가 아니에요. 달력으로 왜 한 달, 두 달, 뭐 1월, 2월 그거 있죠? 그게 아니고 이거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시간은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는 흘러가는 달력에 흘러가는 시간의 흐름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이제 오광란 선생님의 설명인데 내가 설명하면 끝을 묻는데 예수가 여러분의 시작을 찾았기에 끝을 찾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이유가 뭐냐면 시작을 찾았기에 끝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종을 했잖아요. 시간까지 달라진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 다시 설명을 또 하면 보통 사람들의 시간은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흘러가지만, 그러니까 시작과 시작에서 끝으로 흘러가지만, 응? 이게 보통이에요. 이게 보통인데, 이게 보통인데, 만약 종교를 믿는다면, 응? 그래서 그리스도교, 뭐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고급 종교, 심층 종교를 개종한다면 보통 사람 현실의 끝은 뭐예요? 끝은 끝이 아니라 어? 신성 속에서 신의 세계 속에서 시작이 되는. 더 중요한 거는 이 영성은 시간 개념을 초월하고 있다는. 왜? 신은 뭘 초월하고 있으니까? 시간 개념을 초월하고 있고 신앙은 어? 즉 신과의 만남은 시간 개념을 초월한 초시간의 세계 속에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끝을 물어보면 안 되는 거죠. 끝을 물어보면 아직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전에 제자들 있죠? 예수의 제자들, 여기 나온 예수의 제자들은 아직 제대로 된 시간이 아닌 거죠. 왜냐? 그 신앙은 메타노이아라서 그래요. 의식을 바꾸는 거거든. 지금까지 보던 세상이 아닌 거예요. 눈을 뜨는 거죠. 눈을 뜨는 거. 어? 회개한다는 게 그런 거란 말이야. 회개, 컨버션, 어? 리펜턴스, 이거는 컨버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 눈을 뜨는 거야. 천국이 여기 있다 이거야. 즉 다시 말하면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야. 의식이 바뀌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존의 세계를 보는 눈이 바뀐 거야. 현실 세계의 끝이라는 깨달음인 거죠. 어?
전혀 다른 세상이. 그러니까 아까 예수님 말씀한 걸 좀 더 보면 시작을 찾았기에 끝을 찾는 것이니까. 응? 그러니까 이 인간 세상의 끝이 났으니까 이 종교의 시작이죠. 신과 함께하는 세상, 신과 함께하는 삶의 시작이죠. 그러면 인간 세계의 끝을 찾을 수 있죠. 그죠? 이렇게 해야지만 인간 세계의 끝을 찾는 게 맞는 거죠. 응? 그지? 이게 이 제자들이 제대로 해야 될 질문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좀 지금 문제가 있어요. 여기 제자들. 응? 이때 제자들이 좀 아직 잘 모를 때의 제자들 같아요. 제자들도 그랬겠죠? 근데 끝은 시작이 있는 곳에 있는 거죠. 그지? 시작이 생긴 사람은 그걸 어떻게 했어요? 누구야? 신과 함께. 응? 행복하겠죠, 당연히. 그리고 신과 함께 영혼을 가지면, 영생을 가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끝을 알고, 인간 세상의 끝을 알고, 그러니까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뭘 뜻하냐면, 끝을 시작에게 전하는 중이죠. 어? 무슨 소리냐면, 예, 근대의 시간관의 끝이고, 어? 끝이라는 거. 응? 근대 세계관이 끝나서 새로운 세상이 왔다는 거죠. 그죠? 새로운 세상이 왔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아까 했던 읽었던 거 있죠? 그걸 갖다가 이제 이 문학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훨씬 더 깊어졌죠. 손짓은 바람에 흩어질 것이고, 그 손짓이 있어서 손짓을 하고 뭘 만들려고 그러지만, 사실은 만들어지지 않겠죠? 이 손짓은 물질 체계의, 그지? 존재의 손짓이죠. 이 존재의 손짓은 어떻게 돼요? 남지 않겠죠? 에너지가 돼버리겠죠? 그래서 바람에 흩어질 것이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젖은 발바닥은 어떤 별자리를 갖고 있었죠. 왜냐하면 젖은 발바닥이 공간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공간 개념을 넘어 초월한. 공간 개념을 초월했으니까, 그치? 공간 속에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별자리를 갖고 섰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별자리를 갖고 서 같은 전혀 다른, 응? 전혀 다른 초월적 공간, 그치? 지금 우리 근대의 공간 개념을 없애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 새로운 세상을 올 것이다. 그 세상에 오는 걸 갖다가 우리가 히치하이킹에서 타고 가야 된다. 그치? 아직은 뭐가 없어요. 자동차가 없죠? 살근대로 가는 근대의 세계에서, 어, 출발, 떠났어요. 집을 떠나서 빠이빠이 하고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했지만, 응? 살근대로 어? 가는 자동차는 아직 마련하지 못한 그런 상태죠? 그런 상태라도 지금 이제 히치하이킹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히치하이킹 하면서 이것저것 이제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고 그러는 거죠. 비해졌지 않은 새. 어떻게 새가 비에 안 졌겠죠? 그치? 왜 새가 비에 안 졌겠어요? 이 세상의 새가 아니니까. 그지? 그러니까 근대 세계에 내리는, 어? 비해졌지 않는, 뭐야? 살균 시대. 상징. 그죠? 근대 세계에는 비에 젖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근대 세계 사람인데, 그 근대 세계에 내리는 비에 안 젖는, 물질 세계에 안 젖는 거죠. 그래서 탈근대 시대의 상징이 되는 거죠. 아, 그런 새가 있어? 그럼 이제 그 새를 따라가야겠죠? 새를 히치하이킹 해야 되죠. 응? 얘는 길의 사이를 아는 기호니까 어떻게 돼요? 기호. 우리가 히치하이킹을 해야 하는, 응? 새가 있으면 이제 새를 따라 히치하이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룬 시인의 시 작업의 목표는 어떻게 히치하이킹을 할 건가? 그래갖고 새도 찾고 뭐 이것저것 찾는 거야. 그지? 우산 없는 우리의 언어는, 그러니까 비가 오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장치가 없어요. 아직 시스템이. 그래서 우산이 없어요. 비 오면 그냥 비 쫄딱 맞아야 돼요. 그지? 우리의 언어는 습곡의 묵음을 전해요. 어, 축축한 계곡이죠. 습곡은 축축한 계곡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요거. 지각에 작용하는 행압으로
지층에 주름이 지는 현상. 무슨 소리냐면 두 세계관이 두 거대한 세계관이 충돌로 우리 그두 개가 꽉 부닥쳐서 그 습곡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그 골짜기 있죠. 골짜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두 개의 지층이 두 개의 지각판이 꽉 부닥치면 이렇게 쑥 내려가는 거예요. 그 습곡이 만들어져서 그 로키 산맥 같은 게 만들어진 게 그것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습곡에서 이제 두 개의 그 세계관이 충돌해서 만들어졌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건너가는 거죠, 지금. 그지? 그걸 건너가는 거야. 근데 건너가는데 우리의 언어는 어때? 좀 아직 미비하죠? 헤비죠? 그래서 히치하이킹을 하고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묵음밖에 모르는 거야. 숲곡의 묵음을 어떻게든지 소리가 안 나는, 응? 묵음이에요. 묵음. 소리가 안 나는 거죠? 소리 안 나는 거야. 그죠? 어, 소리가 안 나는 소리를 언어가 전달해야 되니까. 언어인데 소리를 내야 되는데, 아직은 소리를 못 내는 거죠. 길이를 기록하는 춤. 춤이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죠. 이 시 작업이죠. 그건 보이지 않는 광맥을 찾는다거나 할까요? 그죠? 이것도 히치하이킹하고 비슷한 작업이죠. 춤추면서 길이를 기록하는 춤이 뭐예요? 히치하이킹 하면 막 손 들고 이렇게 막 휘둘러야 되잖아. 아, 나 좀 태워주세요. 그래야 되잖아. 그 춤처럼 길이를 기억하는 춤. 어? 히치하이킹 하면서 하이킹을 하려는 간절한 몸짓이죠. 제스처죠. 몸짓. 근데 뭐 타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광맥을 찾는다고나 할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금과 은의 정막과 시면을 캐는 광부의 목적과는 다르다고 할까요? 이 광부는 뭐예요? 광부는 이 근대에 못 찾는지 알죠? 그지? 응. 근대 산업사회, 응? 그 사람들은 뭘 찾아요? 금과 은을 찾죠? 금과 은이 몰래 숨어져 있었고 조용히 있었는데 그걸 광부들이 와서 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못 찾는지 아니까 목적이 딱 있죠? 목적이 딱 있어요. 그래서 요거 찾아, 요걸로 돈 벌어야 돼. 이렇게 있지만 우리는 모른단 말이죠. 우리는 뭐밖에 없어요? 자유. 그죠? 응? 우리는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새롭게 자유를 가지고 시작하는 거죠. 저기 소실점에서 만날 거죠. 소실점이 뭐냐면 소실점. 그 평행선이 두 개 끝에 가서 눈으로 봤을 때 평행한 두 선이 멀리 가서 한 점에 만나는 점. 그러니까 평행선이 이게 있어야 뭐 하는 줄 알아요? 이게 있어야 원근법이 있는 거예요. 이게 원근법. 그 소실점이 있어야 이렇게 이두 개가 쫙 이렇게 만나는 거 있죠. 그게 풍경화, 근대 풍경화의 음, 풍경화의 원리죠. 대적 원리. 가까운 건 어떻게 돼? 크게 그리고 멀리 있는 건 작게 그리죠? 그게 근대 풍경화의 제작 원리잖아요. 응? 근대 풍경의 제작 원리로 그렇게 작업을 해야 되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근대 풍경화니까 근대 예술이죠. 근대 예술의 제작 원리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소시점에서 만날 것 같지만 무슨 소리예요? 그런 식의 그걸로 하면 좀 해결이 될 것 같은가 목표점이 근데 그렇지 않다. 현실은 뭐야? 간격은 양쪽의 가로수 그림자만큼의 거리를 놓여야 돼. 결코 안 만난다는 거야. 만난다고 평행선이 만날 것 같지만 소시점 만나는 거지 만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못 만났는데 이게 이제 탈근대에서는 못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만난다고 착각한 거야. 근대 풍경화에서는 요새 근대 풍경화 없죠. 그래서 그런 그림자는 없어요. 왜 없어요? 안 믿어 이제. 그러니까 네, 소시점 있는 이렇게 가까운 거는 크게 그리고 먼 거는 작게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리는 그림은 이제 이발소 그림이 뭐 애들 그림밖에 없죠. 안녕 소리쳐 볼 거야. 저쪽하고 만나야 되는데 건너가야 되는데 숲곡을 건너가서 저쪽 세대로 가는데 저녁으로 물러가는 뒷모습이 몰려갈 때 뒷모습이 몰려갈 때 저녁으로 몰라내고 저 멀리 가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바퀴 자국이 지나간 국도를 걷고 있죠. 바퀴 자국이 지나간 국도를 왜 걸어요? 어, 히치하이킹 실패했어요. 그지? 히치하이킹을 어? 실패. 어? 히치하이킹을 하려고 그러는데 바퀴 자국이 날 만큼 차들이 많이 지나갔는데 아무도 안 태워줬어.
안 태워진 게 아니라 탈 만한 차가 없었던 거죠. 엄지는 미로에 도착하기 위한 나침판이에요. 믿을 놈 뭐밖에 없어. 내 손가락밖에 없어. 그래서 내 손가락으로 이렇게 엄지를 이렇게 들고 재보죠. 어디 얼마나 됐나 하고 멀리 볼 때 엄지 들고 눈앞에 이렇게 보죠. 한쪽 한 눈 감고 그거죠. 미로에 도착하기 난침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은 나밖에 없다. 그지? 어, 나밖에 나의 지적 상상력. 그지? 다른 건 믿을 수가 없는 거. 그지? 나밖에 없어. 지금 뭔가 물론 다른 걸 좀 믿으면 좋겠지만 히치하이킹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렇지만 갈 거예요. 왜? 히치하이킹의 날개 축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나 혼자는 아니고 어떻게 돼요? 탈변대의 공동체가 어, 만들어질 테니까 미래 공동체, 그지? 근데 의 미래 공동체가 만들어질 테니까 그 미래 공동체가 만들어질 거다 이거지, 그지? 아직은 없지만, 응? 그 사람들이 날개 타고 날아서 올 거라는 거죠. 옆자리들은 많아요. 옆자리들은 많아요. 왜 옆자리 많아요? 자동차 타고 다니다 보면 나는 가끔가다 관광, 뭐 트레킹 다니는데 혼자 가면 옆자리가 비죠. 그 혼자 하는 여행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뭐 같이 여행 다니잖아요. 그럼 혼자 가면 이제 좀 대접해주면 옆에 자리를 비워줘요. 그래서 나는 내 그 자주 가는 여행사는 좀 가끔가다 그래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편하지 않게 혼자 가게 해주는데, 그러니까 옆자리들이 많다는 소리는 이제 혼자 여행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 지금은 현재는 뭐예요? 지금은 따로 또 같이 어, 새로운 시대를 찾고 있다. 지금 그런 뜻이에요. 지금 어디 있는지 서로 모르고 다 혼자 돌아다니는 거예요. 응? 그렇지만 이 시인은 뭘 알아요? 이게 세상이 바뀌는 도중이니까 지금은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닐 거다. 그지? 그러니까 석양적으로든 소실점적으로든 갈 수 있는 방향도 많고 자유라는 거죠. 길도 무지 많고 지금 내가 아는 길만이 유일한 길은 아니고 다른 다른 방법론도 다른 실론도 많을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룬 시인은 하나의 실론을 가지고 이렇게 시를 썼지만 더 많은 실론이 있을 거고 더 많은 길이 열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정적으로 공감하고 그렇지만 이룬 시인이 보여주는 이 낙강의 분열된 주체 그다음에 양자역학의 분열된 세상 그런 개념을 가지고 찾아가는 새로운 세상 그렇게 열려는 새로운 세상의 길, 이건 아주 중요한 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